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영욱이 출소했습니다. 또 개그맨 출신 뮤지컬 연출자 백재현은 동성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법정에 나서거나 각종 분쟁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연예인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포츠 동아의 윤여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고영욱 씨가 출소를 했는데 2년 6개월 만에 출소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고영욱 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지난 2년 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10일 오전 9시 20분쯤 그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출소를 했습니다. 네. 특히 그 고영욱 씨는 성범죄 혐의자로서 그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고영욱 씨는 지난 2013년 12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네. 또 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에 향후 5년 동안 그 성범죄자임을 알리는 정보를 관련 사이트에 공개 또 공지하고 3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영욱 씨는 당초 이날 오전 5시께 그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이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또 관련 교육 등을 받느라고 출소 시간이 다소 좀 늦춰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출소 직후 네. 또 사죄의 말을 또 인터뷰를 통해 전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고영욱 씨는 남부교도소에서 출소를 한 직후에 그 취재진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사죄의 말을 남겼습니다. 네. 그 모범이 되어야 할 연예인으로서 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어서 2년 6개월 동안 힘들기도 했지만 교도소가 아니었으면 모르고 살 것들을 알 수 있었다. 이곳에서 보낸 삶은 지난 날을 돌아보고 또 성찰하는 그런 기간이었다. 이제부터 감내하고 살아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신중하고 또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영욱 씨는 그 피해자에 대한 사과 혹은 연휴활동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는 일체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네, 이렇게 출소는 했지만 전자발찌를 착용한 연예인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른바 전자발찌로 불리는 이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달아놓은 발찌를 그 범죄 혐의자 등에게 부착시켜서 그 움직임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장치가 바로 이 전자발찌인데요. 국내에서는 주로 그 성범죄자에게 부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영욱 씨 역시도 그 성범죄와 관련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됐는데요. 이미 그 고영욱 씨가 얼굴과 이름이 잘 알려진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출소를 해서 석방이 됐지만 네. 또 다른 감옥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 또 판단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그 상당한 엄중한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그런 교훈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그맨 출신 연출가 백재현 씨 역시도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백재현 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난주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지난 5월에 그 서울 종로구의 한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한 남성의 가슴과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그런 행위를 했다. 이런 그 성추행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그 백재현 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징역 4개월 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그런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다만 백재현 씨가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감안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백재현 씨 역시 공개 사과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백재현 씨는 그 법원의 선고를 받은 날 자신이 연출한 뮤지컬 내 아내에게 애인이 있다 시연회 현장에서 많은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백재현 씨는 이날 큰절을 올리면서 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는데요. 백재현 씨는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그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서 거주지 이동이 불가피한 그런 조치를 받았는데 네. 법이 너무 관대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의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런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연예계에 좀 많은데 그렇습니다. 고영욱 씨가 출소하고 백재현이 선고를 받던 날 장윤정 씨는 이제 동생과 오랜 분쟁에서 이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윤정 씨는 지난해 3월에 그 자신의 친동생 그 장모 씨를 상대로
억대의 그 대여금을 돌려달라 이런 소송을 낸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법원이 그 장윤정 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장윤정 씨는 동생을 상대로 3억 2천여만 원을 갚으라면서 그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고 법원은 동생 장 씨에게 이를 갚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당초 두 사람의 법원 분쟁은 그 법원의 조정 혹은 중재 절차를 밟았지만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네. 결국 1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재판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장윤정 씨는 지난 2013년 5월에 그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전 재산이 사라지고 오히려 억대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그런 방송 발언을 내놨는데 네. 이에 따라서 그 가족 간에 불화가 있었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동생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그 오랜 공방을 벌이면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네. 한류 스타 김현중 씨가 지금 군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여자친구와 계속 법정 네. 공방을 이제 진행 중에 그렇습니다. 있고, 방송인 클라라 역시도 지금 법적 갈등으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 씨는 전 여자친구의 임신 등과 관련해서 법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현중 씨는 현재 군 복무 중이어서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 그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양측의 주장이 워낙 엇갈리고 또 서로를 의심하는 그런 갈등의 양상이 워낙 깊어서 향후에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클라라 역시 그 전속 계약과 그 해지 문제를 둘러싸고 매니지먼트사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매니지먼트사의 이모 회장과 얽힌 일들과 관련한 갈등이 마치 이 사안의 핵심인 것처럼 비치고 있기도 해서 향후에 그 법적 결과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연예인들이 이러한 사건, 사고에 연루되는 경우가 네.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사례 외에도 특히 올해 상반기에 유난히 그런 사건들이 많았던 것 네. 같습니다. 범죄 등 그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일부 그 법원의 선고를 받고 현재 복역주의거나 석방이 됐고요. 또 투자자나 소속 연예인 혹은 소속사 등 그 이해 당사자들과 사이에서 다양한 그런 갈등을 빚은 연예인들도 화해하거나 아니면 현재도 그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위상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지고 또 그 일거수일투족이 더욱 많은 대중의 관심과 시선을 모으는 그런 시대인데요. 연예인들이 좀 더 엄격하게 자신의 그 언행을 살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